공포 영화에서는 등장인물이 어두운 방 안에 있을 때 어떤 형체가 슬며시 나타났다가 사라지거나 엿보는 장면들이 자주 등장합니다. 이것은 공포 영화에서만 발생한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놀랍게도 이런 현상은 실제로 거의 모든 사람들에게 현실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우리의 현실 세계에서는 공포 영화와는 달리 우리 눈에 초점이 미치지 않는 시야의 사각지대에서 흰색 또는 검은색 그리고 투명한 이런 형체들이 포착됩니다. 그리고 역시 시야의 사각지대에서 섬광이 번쩍이는 것처럼 순간적으로 반짝이면서 지나가는 것들도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이것을 본 사람은 빛의 난반사 또는 헛것을 봤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헛것을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자신의 눈에 아무 이상이 없는 사람들조차 이런 것들을 주기적으로 빈번하게 목격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런 경우에 나는 헛것을 본 것이라고 즉시 스스로를 세뇌시키면서 이것을 크게 문제 삼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가 세뇌는 바로 공포심에서 비롯되는 자기 방어의 한 형태입니다. 플리먼과 가이스트라는 단어는 게르만어이며 영어로는 플리커 스피릿으로 번역됩니다. 이 현상은 16세기 독일의 연금술사이자 신비주의자인 야코브 뱀에 의해 처음으로 정립되었습니다. 현대에 들어서는 이 현상에서 나타나는 존재들을 그림자 사람들로 정의하는데 이 용어는 초자연 현상 연구자이자 작가인 하이디 홀리스가 최초로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이디는 라디오쇼 코스트 투 코스트 AM과의 인터뷰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그림자 사람들은 지구 행성이 생긴 이래로 존재하고 있었고 인류 사회에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두 가지 영향을 미쳤습니다. 특히 소수의 사람들 또는 특별한 어린이들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림자 사람들의 자세한 모습을 볼 수 없습니다. 이들은 인간과 같은 형태이지만 다른 차원에 속해 있어서 우리 눈이 정확하게 볼 수 없습니다. 하이디의 저서 비밀 전쟁에서는 이들을 우리 눈의 사각지대에서 깜박거리는 인간의 모습을 가진 어두운 실루엣이라고 묘사합니다. 하이디는 또한 이들 중 일부는 다른 차원의 외계인일 수 있다는 가설을 제시합니다. 심리학자 엘리 크리스탈은 하이디의 웹사이트에 제출한 자신의 칼럼에서 그림자 사람들을 우리의 현실을 만드는 그리드 속에서 순간적으로 이동하는 의식체에 관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엘리는 또한 그림자 사람들을 사람의 시야 주변에서만 어두운 형태로 나타나고 정체가 노출되면 차원의 벽 사이를 통과해서 사라지는 초자연적 기원의 존재라고 묘사합니다. 엘리는 이 존재들은 유령과 비슷하지만 유령은 아니라고 말하면서 일부 사람들은 자신이 그림자에게 항상 관찰당한다고 느끼며 또 다른 사람들은 극도로 두려운 느낌을 받는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런 사실들은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끔찍하고 공포스럽게 들리는 반면 어떤 사람들은 모든 그림자 사람들이 나쁘거나 부정적이지 않다는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영매인 나탈리아 쿠나는 대부분의 그림자 사람들이 부정적이지만 일부는 중립적인 기운을 가지고 있고 이들은 보호자 또는 수호천사 같은 존재라고 하며 적색 또는 녹색으로 빛나는 그림자 사람들만 매우 악한 존재들이라고 합니다. 나탈리아는 우리에게 목격되는 그림자 형태나 점, 섬광 등은 우리가 인지할 수 있는 차원의 한계로 인해 그림자 사람들의 실체와는 다르다고 합니다. 이 존재들이 차원의 경계를 넘나들 때 각 차원이 가진 특성으로 인해 왜곡된 형태로 보여지게 되며 차원들 속을 움직이는 의식적이고 지능적인 차원 간 존재라고 정의했습니다. 일론 머스크를 비롯한 매트릭스 세계관을 지지하는 사람들에 따르자면 이들 그림자 사람들은 우리 인간들이 속한 가상세계의 서버를 관리하는 관리자 또는 매트릭스 시스템의 프로그래머들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가상 현실 속에 살고 있는 인간으로서는 시스템 관리자들인 이들 그림자 인간들을 당연히 정확하게 볼 수가 없으며 이것은 마치 게임 속의 캐릭터들이 게임 밖에서 자신들을 조종하는 플레이어를 인식하지 못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현실에 집착하는 대다수의 사람들에게는 매우 황당하고 허구적으로 들릴 것입니다. 왜 어떤 사람들은 자신들이 속한 현실 세계의 모든 것에 의문을 가지며 어떤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가에 대한 대답 역시도 게임과 비슷합니다. 게임을 하다 보면 각 캐릭터마다 성향과 특징이 프로그램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느 순간 프로그램되지 않은 행동을 하는 특정 캐릭터를 분명히 목격할 수 있습니다. 일례를 들자면 현재 2편까지만 나온 레프트 4 데드 시리즈에서는 온라인이 아닌 싱글 플레이어로 게임을 할 때 컴퓨터가 조종하는 봇 캐릭터들이 권총이나 라이플 외에는
도끼나 칼 등을 절대 집어들지 않습니다. 심지어 유탄 발사기, 수류탄, 부모바일, 화염병조차도 플레이어가 직접 조종하는 캐릭터 이외에는 전혀 손을 대지 않습니다. 이것은 수천 번의 싱글 플레이어 모드에서 확인된 사실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역시 싱글 플레이어 모드에서 봇 캐릭터들 중 하나였던 닉이 부모바일을 집어들었고 코치가 스스로 도끼를 집어들고 휘두르는 것이 목격됩니다. 닉은 부모바일을 습득했지만 사용하지는 않았습니다. 온라인 게임이 아닌 싱글 플레이어 모드에서 캐릭터들이 자율적으로 이런 멜리 공격 무기를 습득하고 그것을 사용하는 것은 플레이어에게 조종되는 하나의 캐릭터 외에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답변이 게임 포럼에서 나왔습니다. 이런 것들로 미루어 보면 만약 우리 인간의 현실이 가상세계라고 가정한다면 대부분은 프로그램된 방식으로 자신들만의 고정적인 삶의 규칙을 따라가는 것이고 소수의 인간들만이 자신들이 속한 세계와 모든 것에 의문을 가지고 서버 관리자 또는 조종자가 속한 바깥 세상을 알려고 하는 것이라는 이론을 도출해낼 수 있습니다. 인간과 인간 사회를 제3자의 관점으로 관찰하고 분석하는 사람들은 알지만 1차원 평면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들은 우리의 현실 속에서 그 숫자를 셀 수 없을 정도로 무진장 많이 존재합니다. 마치 초창기 인공지능이나 기초적인 기능만 장착된 장난감처럼 반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인공지능처럼 자율학습 능력을 갖추고 다른 모든 사람들과 특별히 다른 점은 없지만 이들은 자신들이 학습한 경계를 벗어나는 미지의 세계와 높은 자아에는 절대 연결되지 않습니다. 자기가 속한 집단, 사회, 물질 세계 외에는 다른 것들에 전혀 관심이 없는 부류들은 말 그대로 프로그램된 자들이며 관리자의 장난감들입니다. 이것은 우리 세계가 바로 프로그램된 가상 현실일 수도 있다는 것을 기정사실화시키는 현상입니다. 과학자들은 이런 모든 현상들이 단지 눈의 속임수라고 결론을 내렸지만 원인과 이유는 설명하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그림자 사람들이 출몰하는 거의 모든 경우에 그것을 목격한 사람들은 특별한 상황에 처한 것이 아니라 자기 방 안이나 사무실에서 공부나 업무, TV 시청 등의 지극히 일상적인 생활을 할 때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존재들은 낮과 밤의 구별 없이 나타난다는 특이점이 있습니다. 16세기 후반의 유럽 문화와 민간 신앙에서 이들 그림자 사람들 또는 플리먼가이스트는 주로 죽음과 관련이 있었으며 죽음의 전령사인 그림 리퍼의 대중적인 이미지 창조에 영향을 끼쳤습니다. 하이디 홀리스의 연구에 의하면 이 존재들은 이미 고대 인류에 의해 기록되었고 현재까지 각 민족의 민속 문화로 남겨져 있는데 이슬람교의 경전인 쿠란에도 피치 블랙 사피엔트 비잉스라는 영적이지도 않으면서 물질적인 것도 아닌 존재들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요약을 하자면 이 현상은 일부 사람들에게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며 전 세계에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광범위하게 매일 발생되는 일입니다. 그리고 이들 그림자 존재에 대한 증언은 압도적으로 부정적이고 공포감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또한 그림자 존재들의 다른 부류 또는 그들의 일부는 위협이나 공포감을 주지 않는다는 것이 목격자들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최근 들어 이런 그림자 존재들이 더 이상 그림자로 남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징조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여태까지 가위 눌림 현상에서 그들의 실체를 비교적 자세히 드러냈지만 요사이는 부기맨, 슬렌더맨 등의 각종 맨으로 불리는 확실한 형태를 가진 존재들이 전 세계적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